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윤석열 캠프의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인재영입위원장보다는 네. 경기도 총괄선대위원장. 경기도 총괄선. 경기도 인구가 1350만. 1350만 책임지셔야 되네. 야. 네, 서울 인구가 950만이기 때문에. 경기도 제일 크네. 네, 경기도가 400만이 많은데 네. 그 경기도와 서울 사이의 인구의 차이가 네. 호남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엄청나네. 엄청난 것에 총괄선대위원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자신데. 근데 감투를 어마어마한 거 쓰셨네. 문제는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5명이 되는 거예요. 권역별로. 네, 총괄이 5명으로 나눠져서. 네.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크니까. 그 아마 이제 경기도지사 아마 후보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있겠죠. 저는 이제 그 몫은 아닌데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재선 3선 이렇게 된 분들도 참여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5명이 됐는데. 아니, 경기도지사 또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노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뭐 혹시 해볼까. 자천타천으로. 거기 노리는 사람 많던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과거에 보니까 노리는 사람 다 안 되더라고요. 하늘에 맡기시고. 예. 자, 지금 윤석열 이거 공기업입니까? 어디 성남 FC. 네네. 이거 좀 박은정 검사 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성남 FC는 뭐 옛날에 1화 예. 축구단이 이제 성남으로 와서 성남이 이제 시민 구단 형성해서 그 이제 구단주가 누구냐면은 이재명이 된 겁니다. 시장 그때 2015년 뭐 이제 이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기업들로부터 뭔가 좀 후원금을 받거나 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명분을 성남 FC 후원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무려 165억. 165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르 재단이 그 전에 이제 터졌잖아요. 미르 재단이 한 400몇억 아닙니까? 대기업들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먹은 것도 아니라 그냥 미르 재단에 이제 출연을 한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이거는 성남 FC의 후원금으로만 165억을 거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성남 미르 재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제2의 대장동. 대장동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은 이제 대장동이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백현동도 있고 대장동도 있고 위례신도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성남 FC는 6개의 대장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6개? 6개의 대장동. 어떻게 6개 대장동입니까? 우선 두산 사옥 대장동이 있고. 두산 사옥에 차병원 대장동이 있고. 그렇게 그다음에 따로. 네이버 대장동이 있고. 현대백화점 대장동이 있고. 알파돔 대장동이 있고. 농협 대장동이 있고. 아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후원금을 수십억씩을 받고 거기에 맞게 용도 변경 또는 그 인허가 관련 특혜 그다음에 사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은행들이 서로 이제 그 성남시의 예산 그 몇 조 움직이는 거를 주무 담당하는 그런 은행 기관을 서로 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농협이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준 거죠.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봐서 6개가 다 다른 그 특혜와 다른 그 작게는 5억에서 많게는 42억까지. 드러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드러나지 않은 거는 이제 그 성남 FC에 대해서는 그것만 드러난 거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16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그 특혜를 주고 이재명 지사한테 직접 줬으면 그거는 이제 뇌물 사건인데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 돼서 이제 가는데. 성남시장인 이재명한테 준 게 아니라 성남 FC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 3쿠션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3자의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은 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을 왜 냈는가? 그거는 당연히 인허가 또는 그 용도 변경 이걸 위해서 낸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돈을 이재명이 직접 썼다면 뇌물, 직접 쓰지 않고 그걸 줬다고 하면 제3자 뇌물 이렇게 되는 거죠.
제3자 뇌물은 그럼 딱 떨어졌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건 딱 떨어졌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돈을 낸 사람이 없고 예. 다 거기에 맞게 인허가와 또 용도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말하자면 30억이다 뭐 하여튼 165억을 주고 뭐 몇천억의 효과 이익을 얻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낼 때 예. 미쳤습니까? 돈을 내게 40억을 그럼요. 그 기업이 그렇게 그런 건 삼성도 안 내요. 예. 아무 대가도 없이 아유, 40억, 30억을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낼 때 가서 이제 내는 놈이 니들이 뭐 민원이 뭐냐 이렇게 하고 너희가 상남 FC에도 점점 내라. 그러면 이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삼자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뭐 그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이제 쟁점화가 된 것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네. 저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맞짱 토론을 할 때 이 성남 FC 문제가 삼자 뇌물 사건으로 이건 나중에라도 이건 특검에 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부상이 됐는데 그동안 이것을 이제 혐의 그 기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와서 보니까 나는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기소가 안 됐으니까 그걸로 끝난 걸로 알았는데 경찰이 아무리 봐도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명백한 이건 너무나 큰 사건이고 너무나 특혜가 분명하고 하니까 경찰이 이거를 종결을 하지 않고 3년 6개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3년 6개월을.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냥 이걸로 끝났습니다. 불기소했습니다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기소는 안 했으니까 불기소 끝난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이거를 종결을 안 하고 갖고 있었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갖고 거죠. 있다가 이재명이 후보가 거의 된 상황.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광주에서도 뭐 이낙연이 뭐 크게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종결의 내용이 불송치야. 송치를 하지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드러난 것은 8,500쪽을 조사를 했어요. 8,500쪽. 28건. 엄청나네. 8,500쪽을 조사를 해놓고 이것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19줄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다시 부각된 겁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그 검찰에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고발장을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경찰이 해놓은 그 8,500쪽을 갖다 보니 야, 이 자식들이 순 엉터리로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걸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계좌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경찰이 봐주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수사 기록을 보니까 누가 봤느냐? 차하영이가 본 거예요. 차하영은 누구예요? 차장이. 박하영. 박하영 차장이라는 분 이번에 사표 낸 사람 있잖아요. 박하영 차장과 그 밑에 허모 검사가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진짜 경찰이 완전히 봐주려고 수사를 개판으로 했네. 3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을 해서 영장이 떨어졌는데 계좌 추적을 저 압수수색을 안 했고 그 계좌 추적도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뭉칫돈이 빠져나간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박은정 지청장한테 이거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우리가 재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박은정은 알다시피 추미애 김호수의 검찰 아닙니까? 그 라인이죠. 그 라인이니까 윤석열 죽이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돼. 대통령 끝날 때까지. 아니 내 제7입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 그 수사 기록 좀 가져와 봐라. 내가 검토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재수해야 된다고 나는 이제 재수할 생각이 없고 8,500쪽을 지금 검토하느냐고 몇 달이 걸렸다 이거예요. 이 나라 검찰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일 거예요. 특별한 사건을 그렇게 8,500쪽이나 되는 서류를 다 뒤져보느냐고 그 지청장이 뭐 그것만 합니까? 그렇죠. 그걸 하느냐고 몇 달을 이걸 뭉개고 있었던 것은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게. 내가 뭐 검찰을 안 해봤기 모르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수사 그 요지 있잖아요. 그것만 뭐 몇 쪽 읽어보고 여기에 이런 수사가 빠졌으니까 수사해야겠습니다.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청장이 이게 완전히 시어머니 마냥 그 8,500쪽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박하영
차장이 산호라면 그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고 예? 좋은 날도 있겠지. 예? 그 있잖아요. 예. 해가 뜨면 뭐 뜨지 않겠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르고 사직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 부각이 사건이 된 거죠. 부각이 된 이번에. 거죠. 이번에.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그 만약에 이 수사를 기피하거나 수사를 봉쇄하거나 수사를 막았다면 그 박은정 차장은 파면에 직무유기 행위로 구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한 사건을 이렇게 봐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산업 변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그 부서를 막 축소를 시키고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늘 신문에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은정 지청장이 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변명을 내놨어요. 8,500조 지금 읽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걸렸다. 꼭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변명을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되지. 아니 지청장이 뭐 할 일이 없어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8,500쪽을 그걸 들여다보고 몇 달씩이나 들여다보고 앉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건 다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끄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무마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은폐 축소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 달에 김영환이가 그 성남 FC 사건을 거론을 했는데 또 그때 대장동 사건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때 경기도지사 후보에 수후보에서 그때 뭐 5%도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군소정당의 후보였으니까 남경필이한테 갔어. 내 지지율 한 10%가 나는 안 되고 그리고 왜 그런데 그때는 대장동이 문제가 안 되고 그러게요. 성남 FC는 문제가 안 되고 3년 6개월 4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됐냐 이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민이 전부 다 모르는 얘기예요. 그때는 대장동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지적을 했으나 대장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남FC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했으나 성남FC에 이런 특혜를 준 사람들이 어떤 일로 나타났는지가 형상화가 안 된 거야. 시를 쓰려고 했는데 시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 그러네요. 집을 설계는 했는데 집이 아직 건설이 안 됐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3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대장동에 집이 만들어지고 분양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1조의 돈이 간 거야. 그때는 예상 못했던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 일을 우리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것이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김영환이 그때 얘기했던 대장동 사건 저게 맞네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뭐가 됐냐? 두산건설이라는 데가 땅을 3,000평을 샀어요. 그게 의료 부지야. 병원만 질 수 있도록 분양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병원 부지. 근데 두산건설이 거기다 병원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샀단 말이야. 그게 74억이에요. 땅값이 74억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사가지고 용도를 바꿨어. 상업용지로. 그럼 엄청 뛰는 건데 그럼? 40억을 주고 용도를 바꿔준 거예요. 얼마 된 겁니까? 아니 그래서 바꿔서 그다음에 그것만 바꾼 게 아니라 건폐율을 270%로 돼 있던 거를 900%로. 아이고 4배가 넘네. 이거를 4배네, 어떻게 4배. 했냐?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지상 7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하 7층에 지상 27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노다지가 나오는 해준 거지, 거예요. 노다지가. 근데 그렇게만 해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법에는 25% 정도를 내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10%만 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것도 또 깎아줬어. 야. 그래서 얼마짜리 건물이 됐냐? 1조 원이 남았다. 1조 원이. 어이구. 그러니 1조 먹으려고 그 40몇 억은 그제 껌값이네. 껌값이죠. 그러니까 엄청나네 이것도. 박용성이라는 사람이 그 저기예요. 두산그룹의 회장이 그때 건설회장. 박용성. 그 사람이 뭐를 하니까 무슨 잔치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뭐 위대한 뭐 훌륭한 뭐 기업인이 하고 이재명 그 무슨 TV에 나와가지고
같이 화답을 하고 이렇게 얼마나 돈독하겠습니까? 그렇겠죠. 1조 원을 갖다 줬으니 나는 1조 원이 아니라 100억만 갖다 줘도 나는 뭐 이재명 스승님을 모시고 평생을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로 모시고 할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조가 되다 보니 네.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지금 성남 FC 이거 지금 40억 주고 이거 완전히 특혜네 이거 말이야. 네.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확 뒤집어진 거죠. 네. 대장동이 이게 이놈들이 뭐 하천대유 이놈들이 막 이렇게 해먹은가? 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설명이 안 돼. 변명을 해도 그렇죠. 안 돼.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됐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제기된 것은 두산건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곧 나올 게 네이버.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야, 이게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알파동 시티. 이것이 6개의 그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6개의 대장동이 크고 작은 대장동이 걸려 있다 이거죠. 엄청나.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장동에서만 그렇게 먹고 이번에 이것도 뭐 성남 FC도 이렇게 먹었으면 돈 때문에 이렇게 한 건 그걸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미 수천억 먹는 게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대권을 먹기 위한 완전히 이 자금을 여기서 몇천억 여기서 몇천억에서 이거는 우리나라를 먹었다 하는 그 자금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또는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10개를 아시네. 아이고. 대권 먹는 돈 머니 게임에서 판을 싹쓸이를 한 거네요. 야, 이렇게 된 거죠. 무시무시하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재판 거래도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법농단도 나왔고 뭐 별의별 사건이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 성남 FC 사건은 이건 더 큰 거 같은데 보니까. 왜 더 큰 거냐 하면 국기 문란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경찰이 뭉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경찰이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두산건설도 하고 차병원도 하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 했어. 그리고 계좌 추적도 안 했어. 돈 뭉치가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수사를 안 했어. 네. 그러니까 경찰은 3년 6개월 동안 사보타지를 한 거잖아. 그리고 봐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러고 불안하니까 그거를 끝내지는 못하고 계속 갖고 왔던 거잖아. 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무슨 법치를 세운다는 것이 완전히 이게 이 사상 누각이구나 하는 네. 경찰의 말하면 국기문란이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검찰은 아니 차장 검사와 그 주임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청장이 이걸 맡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8,500쪽을 국기문란이구나. 검찰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네이버인데 네이버 아시잖아요. 예, 예. 네이버는 매일 들어갑니다. 수십 번씩. 네이버는 그놈들은 그 네이버에 포탈을 만들어 놓고 검색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광고 붙이는 사업이잖아요. 광고를 하는 본업을 하는 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성남시에서 돈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39억인지 40억인지를. 예. 근데 뭐할로 어떻게 뭐를 명분이 써야 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땅 용도 변경해주고 인허가 해달라고 주는 수는 없지 않냐? 네. 명분이 써야 주는데 성남시 FC에다 주는 건 지금 네이버 그 주주들이 용납을 안 한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광고회사인데 광고하라고 여기다 이 광고 축구 선수도 광고하라고 그걸 하더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준다. 이거 어떻게 줘야 되겠냐? 연구 좀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뭐를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소위 그 돈 세탁을 하려고 주빌리 은행 같은 게 있어 성남에 그 희망 나눔 재단인가 뭐 예.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서민들 그 왜 저 빚 그 탕감해주고 뭐 하는 예. 그런 예. 그건데 최윤경이라는 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이 그 대표로 있는 그전 그 단체예요. 그럼 거기다 줄게. 40억 거기다 줄게. 그럼 우리는 좀 그런 서민을 위한 거기에 뭐 기부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생각이 되니까 40억을 거기다 줬어요. 예. 줬는데 이 돈은 거기서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라 빨리 그분한테 가야 될 되니까. 돈이니까 하루 만에 1억을 떼고
1억은 뭐 수수료니 뭐니 해서 또 명분 1억을 떼고 순진하다. 39억을 그분한테 성남 FC로 보낸 거예요. 네. 그 결국 돈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목적지는 이제 그분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송금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네. 이 지금 성남지청이요. 네. 그래가지고 FIU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정보 그저 예, 뭐 금융정보 금융정보 무슨 분석원인가 뭐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의뢰를 신청을 했어요. 의뢰를 하려고 그걸 의뢰하려면 아마 대검에 무슨 뭐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네. 허락을. 그 냈어. 내니까 대검이 묵살을 해버렸어. 아하, 야 이거 봐라. 이거 괜히 조사해가지고 이재명 야. 우리 차기 대통령님한테 이게 좀 누가 끼치는 일이 아닌가. 뭐 누가 힘을 썼는지 이거 모르겠어. 전체적인 국기문란이네. 그러니까 대검까지 네. 이 FIU 자체를 뭉개버린 거예요. 네. 이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대검과 지청과 경찰의 이런 국기문란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오히려 밝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그걸 그렇게 특혜를 주고 돈을 걷어들인 것까지는 되는데 네.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내려면 성남 FC를 압수수색을 하든지 계좌 추적을 하든지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놈이 가서 돈 달라고 그랬고 어떤 놈이 돈 받아왔고 그렇죠. 어떤 놈이 뭐 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남시장이 못 준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료를 못 준다. 회사에 이거기 때문에 못 준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영업 비밀이라는 단어도 썼더라고요. 저기가 거기 성남 FC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어. 네. 저 윗분이 2층에 있는 분이 주지 말라고 그랬다. 2층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죠? 그분이죠. 네, 시장실이 2층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서류를 안 주고 시의회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묵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검찰이 내놓으면 안 줄 수가 없는 상황. 은수미까지도 안 주고 뭉개고 있었더구만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 한 패키지니까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뇌물 사건이지만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드디어 네. 이제 그 구멍이 이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30일 후에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걸 이제 걷어오는데 성과급으로 32억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하는데 네, 수금 사원이. 근데 수금 사원은 그냥 수금 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봉규 선생님이나 김영환이 가서 40억 내놓으라면 콧방귀도 안 껴요. 아니, 그렇죠. 5천 원도 안 줘.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들이 가서 그렇지. 아주 다 뭐 누가 봐도 이재명 사람이 가서 내가 이거 풀어줄 테니 돈 내라. 그래서 이제 받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30억이 그걸로 빠져나갔어. 네. 그다음에 그 돈 가운데 수십억이 저기로 간 거예요. 어디로요? 성남시 체육회로 갔어요. 아 이거 또 글로 갔구나. 체육회로 가서 거기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은 눈이 없잖아요. 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박하영 차장검사의 주장이다. 근데 대선 전에 무슨 수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복마전처럼 엮여서 바로 나오죠. 그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박은정 지청장이 이걸 왜 뭉갰는가 이거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금 현재 이 돈 나간 거 있잖아. 예. 이거 찾아간 놈, 현금 찾아간 놈들이 돈 어디에 썼는가 소명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사를 빨리 해야 돼. 특검이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 있고. 김호수도 좀 달라졌다니까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김호수도 이제 여기서 뭐 자기가 뭔가 좀 네. 한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박은정을 이런 그 법치에 위반되는 일을 하다니 하고 그냥 뭐 잡아넣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기는 사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 김영환 위원장님께서는 총괄본부장님. 아니 어떻게 이 사건을 그냥
쫙 아니 머리가 기억력이 비상하신 것 같아. 쭉쭉쭉쭉쭉 나오네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도 안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시인이시죠. 이 시에 그 소재가 있잖아. 이재명도 있고 거기에 문수미도 있고 뭐 박은정도 있고 뭐 그 박하영도 있고 이 사람들의 심리가 다 돌아가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영국적으로 지금 다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를 쫙 장시가 하나 연상을 쫙 해서. 그러나 이것을 해석해 주기 전에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죠. 그럼요. 이거 신문에 나온 기사 가지고 이해를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몇 군데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이제 딱 떨어지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좀 약을 팔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큰일 하셨습니다.